미술관에 걸린 어느 오래된 초상화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손을 휘젓습니다. 여인의 새하얀 두건 위에 앉은 파리 한 마리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파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파리는 무려 500년 전에 그려놓은 거니까요. 진짜 파리가 아니라 화가가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 초상화에 대체 왜 하필 파리를 그렸을까요? 이 작은 파리 한 마리 안에 화가들이 500년 넘게 우리를 속여온 비밀이 통째로 숨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호퍼 가문 여인의 초상. 1470년쯤 독일에서 그려져 지금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정체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누가 그렸는지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500년째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한 단서라곤 그림 위에 적힌 호퍼 가문의 여인이라는 글자뿐인데 호퍼는 그 동네에 하도 흔한 성이라 그마저도 신원을 알려주진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건 그림이 흘리는 단서뿐입니다. 속눈썹 한 올까지 살아있는 매끈한 얼굴, 무늬를 짜넣은 값비싼 비단옷과 모피, 손가락에 금반지까지 하나같이 이 여인이 대단한 부잣집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손에는 사랑과 기억을 뜻하는 파란 물망초를 들었고 머리엔 조각처럼 빳빳하게 세운 화려한 하얀 두건을 썼습니다. 흰색만으로 이만한 빛과 그림자를 그려내는 건 화가가 작정하고 뽐낸 솜씨 자랑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두건 위에 파리 한 마리, 가느다란 다리가 만든 그림자까지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파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답은 이게 농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짓궂은 이중 농담이에요. 첫 번째 농담. 이 파리는 두건이 진짜인 줄 알고 앉으려던 겁니다. 그림 속 두건이 하도 진짜 같으니까 파리마저 감쪽같이 속았다는 거죠. 두 번째 농담.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똑같이 속습니다. 그림에 파리가 붙었네 하고 손을 뻗어 쫓으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도 당한 겁니다. 거기엔 파리도 두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무판 위에 칠한 물감일 뿐이니까요. 화가는 그 물감만으로 우리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긴 거죠. 사실 이 그려진 파리는 이 화가 혼자만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유럽 화가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 놀이였어요. 라틴어로 무스카 데픽타, 그러니까 그려진 파리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토가 스승 치마부에의 그림에 파리를 한 마리 몰래 그려 넣었대요. 그랬더니 치마부에가 진짜 파리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손으로 쫓으려 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속인 거죠. 화가들에게 파리 한 마리를 진짜처럼 그린다는 건 나 이만큼 잘 그린다는 자랑이자 서로에게 던지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담했던 화가가 이탈리아의 카를로 크리벨리입니다. 1480년쯤 그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를 그렸어요. 지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걸려있는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 맨 아래 성모 앞을 가로지른 대리석 난간을 한번 보세요. 그 난간 왼쪽 끝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림 세계 속이 아니라 우리 코앞의 난간 위에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장난을 숨겨둔 곳이 다름 아닌 성모 마리아를 그린 성화라는 점입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그림에 크리벨리는 능청스러운 장난 하나를 몰래 심어둔 거죠. 크리벨리가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자기 솜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한 마리를 진짜처럼 그려내는 것, 그건 그 시절 화가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파리에는 자랑만 담겨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파리는 병을 옮기고 시체에 꼬이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는 벌레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곁에 앉은 파리는 조용한 속삭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젊음도 이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삶의 덧없음을 잊지 말라는 속삭임이요. 눈부신 부와 매끈한 얼굴 옆에 앉은 작은 파리 한 마리. 자랑과 경고를 한꺼번에 담아낸 기막힌 한 수였던 셈입니다. 이 속이는 그림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 한 플랑드르 화가가 그린 겁니다. 얼핏 보면 그냥 뒤집어 놓은 캔버스의 뒷면이에요. 나무 틀에 못에 뒷면에 붙은 번호표까지 보입니다. 누가 그림을 벽에 기대 뒤집어 놨나 싶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림입니다. 캔버스의 뒷면을 앞면에 그대로 그려낸 그림이에요. 코르넬리스 헤이스 브레우츠가 1670년에 그린 액자의 뒷면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무심코 그림을 돌려서 앞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려봤자 또 뒷면 그림이죠. 그림이란 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아니라 그저 물감을 칠한 판때기일 뿐이라는 화가가 던진 가장 짓궂은 눈속임입니다. 사실 이 속임수 놀이의 뿌리는 무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적인 화가 제욱시스가 포도를 그렸는데 어찌나 진짜 같았는지 새들이 쪼아먹으려고 날아들었다고 해요. 우쭐해진 제욱시스는 경쟁자였던 파라시오스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벽에 커튼이 쳐진 그림이 걸려있길래 그 커튼 좀 걷고 그림을 보여주게 하고 말했죠. 그런데 그 커튼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제옥시스는 깨끗이 인정했어요. 나는 새를 속였지만 자네는 나를 속였군. 새를 속이는 것과 사람을 속이는 것. 화가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결국 사람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속이려 했을까요? 사진이 없던 그 시절,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순간을 물감으로 영원히 붙들어 두는 것, 파리 한 마리까지 진짜처럼 그린 건 내가 이 생명을 여기 붙잡아 두었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호퍼 가문의 여인은 훗날 영국의 엘버트 공이 아내인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했고, 여왕은 그것을 다시 온 국민에게 내주었습니다. 500년 전 그 여인은 그렇게 사랑을 타고 우리 앞까지 왔어요. 어쩌면 살짝 올라간 저 입꼬리는 자기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걸 알고 짓는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에 저 파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재치 있는 장난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곁에 살며시 앉은 죽음의 그림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